오늘은 여러분에게 아마 이제 올해 가장 마지막 픽션 챕터북이 될 것 같아요. 피파드에 이어서 마지막 픽션 챕터북으로 끝납니다. 피파드가 이제 영국과 이제 전 세계 공통 영어의 챕터 리더스북의 1인자라면 이건 미국 내 50개 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챕터 리더스북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로 아예 쓰이고 있고요. 교과 도서, 교과 연계 도서로 쓰이고 있는 스파돈, 벤치마크 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도서관, 학교 교실 내에, 그리고 학교 수업 도서, 그리고 교과 도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출판사 중에 탑3 중에 이지방 넘버1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번 책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압도적 넘버1이다. 압도적 넘버1이다. 지금까지 이런 챕터 리더스는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제 문학에 있어서 최고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이과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령 이과를 간다 하더라도 이과 친구들도 요즘은 무엇 때문에 헤매요? 문해력 때문에 헤매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라 그래도 이게 문해력이 해결이 안 돼서 뭔 말이야? 그 문제를 이해를 못 해갖고 문제를 못 풀 때가 있고요. 과학도 그래요. 과학 지문도 요즘은 스토리텔링식으로 과학 지문, 과학의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문해력이 딸리면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알고 보면 하나의 짧은 개념을 알려주는 건데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스토리로 주구장창 막 길게 늘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픽션적인 개념 스토리를 만드는 게 요즘 논픽션 스토리의 유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적 개념으로 문학적 어떤 문해력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논픽션을 접하지 못하고 자란 세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교보문고에 옥스포드에서 나온 그리고 콜린스에서 나온 스토리북이 다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그 나라 애들이 보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깨알끝이 리더스북으로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저의 리더스가 확 늘지 않았던 게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좀 갔어야 되는데 문학 스토리를 셰익스피어로 바로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교보문고에 데리고 가서 거긴 외서 코너가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당시에는 아예 유리벽으로 쌓여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분은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교보문고에 그 당시 갔을 때 1980년대에 교보문고에 가면 외서 코너, 영어, 일본어,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 코너는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 문을 열고 따로 들어가서 책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문학 스토리를 좀 단계별로 초등 버전서부터 좀 읽고 싶어도 그냥 곧바로 현지 아이들이 읽는 레벨드 리더스 혹은 챕터 리더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레벨드 리더스가 좀 더 저레벨로 나왔더라면 또는 얼리 챕터 리더스부터 시작했더라면 제가 정말 즐겁게 영문학에 푹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영문학에 푹 빠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것들만 있으니까 가장 쉽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하여튼 깨알글씨였고 그거서부터 시작하니까 항상 고통스럽게 리딩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고요. 그래서 현진이 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현지에서 책을 막 공수해 왔어요. 한국 엄마들이 현진이 태어났을 때가 1999년 8월 23일인데 그 당시 한국 엄마들은 뭐 오알틴이 노부영이니 잉글리시 예고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부터 미국의 기관용 교재, 학교 교재, 학교 리더스 교재들을 완전히 다 공수받았어요. 그래서 친인척이나 뭐 미국 친구들한테 부탁해갖고 그 학교에서 구입을 해버려갖고 쫙 다 세트별로 다 갖고 와서 그거를 현진이한테 읽혔어요. 그때 제일 처음 제가 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벤치마크사였어요. 벤치마크사는 아예 교실에 레벨별로 임하는 어떤 케이스, 종이 딱딱한 케이스에다가 선생님이 교실 뒤에 딱 해놓으면 애들이 막 갖고 가서 읽잖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읽은 것은 방학 때 엄마들한테 그 리스트를 주죠. 여기에다 체크하면 너희들이 주문할 수 있다. 그래서 엄마들이 주문을 하는데 막 맨날 재고 없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막 재고가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교실에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집에서 한 번 더 제대로 읽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체크하면 없어. 그래서 항상 불만이 가득했어요. 풀 세트를 가지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교실에서 읽었던 그 책들, 그런 책들의 그 역사가 바로 벤치마크거든요. 그래서 현진이 태어났을 때 한국의 엄마들이 번역본 없는 베런스타인을 읽거나 번역본 없는 노부영 시리즈, 노부영 시리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고 해외의 유명 서적들이나 뭐 픽션 서적들을 이거 저거 한 권씩 낱개를 다 계약해갖고 묶어서 레벨별로 세트를 만들고 그거를 그냥 챈트송으로 또는 노래로 멜로디를 붙여서 노부영이지 외국에는 노부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서로 연계된 시리즈도 아니고 그냥 이 책 저 책 짬뽕으로 다 섞어서 그냥 노부영 만든 건데 사실 저는 어떤 스토리를 노래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레이션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짧은 거, 아주 짧은 거면 챈트나 노래 오케이 먹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또는 국내의 국제고 뭐 국제학교 혹은 왜 이제 영어로 된 과목을 공부할 때 누가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까? 수업 강연을 할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요? We're going to learn about living things and non-living things. Living things can smell. 이러지 않잖아요. We're gonna learn about living things and non-living things today. 어쩌고 막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들어야 될 건 나레이션이지 노래가 아니에요. 주구장창 노래만 부를 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별로 동요 부르는 거, 동요로 영어 막 귀 적셔주고 이런 건 좋았지만 전 스토리를 다 노래로 배운다?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미안하지만 노부영 시리즈를 사본 적은 없어요. 선물로 몇 개 받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그 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ORT도 마찬가지였고 책이라는 거는요 다양한 지식을 줘야 되는데 그냥 딱 하나의 주제 갖고 주구리장장 기승전결 베이직 레벨부터 완전 마지막 레벨까지 계속 키퍼가 열쇠 갖고 또 새로운 세상 갖고 도망 갖고 문 닫았고 이거는 반복이 딱 되면 이제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나쁘고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끝까지 마지막을 몇백 권을 간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좋은 책은 픽션과 넌픽션으로 반반씩 읽어야 되고 그것이 레벨드화 되어 있고 다양한 장르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넌픽션도 지리, 사회, 정치, 경제, 법, 문화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쉽고 재밌게 레벨별로 쫙 전장들을 해야지 애가 다양한 장르의 머리가 깨지 맨날 만약에 우주만 얘기한다. 100권이 다 우주 얘기야. 그러면 그 아이는 갑자기 자연과학, 물리, 화학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문학을 맨날 열쇠, 키퍼 어디 갔니 또 꿈 깨고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문학은 정말 다양해야 돼요. 그 문학도 장르가 되게 많잖아요.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고 전래동화도 있고 어떤 판타지도 있고 역사적인 스토리도 재미나게 픽션으로 다루고 또 생활동화도 있고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넌픽션을 픽션화 시켜갖고 재미나게 읽고 나면 넌픽션 스토리인데 픽션화 시킨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픽션이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는 스토리가 전 세계에서 뭐가 있나? 제가 다 살펴봤어요. 문학으로 얘기할게요. 문학으로.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얼리 챕터 리더스는. 피파드, 스파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맥밀란에서 나온 건데 이제 절판됐어. 그러니까 얼리 챕터스로 전 장르를 다 다루면서 어마무시한 전집으로 전 장르를 다 다룬 집대성한 것은 피파드하고 단종된 그 맥밀란 시리즈 이름 뭐더라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 벤치마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예 또 비슷한 책이야 그게 아니라 없다니까 그런 책이.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는 게 갤럭시 뭐 아이비 리더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지 정말 문학 시리즈로 전 장르를 다루는 풀세트를 가진 거 3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 저는 그 중에 이제 3종류를 다 갖고 있죠. 단종된 그 맥밀란 거 오늘 갖고 올라는데 남동생한테 제가 다 줬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남동생이 그때 자녀들을 강남에 있는 어떤 영어 학원에 보냈는데 그 책들을 읽히더래요. 그래서 누나 집에서 이거 똑같은 거 봤는데 내가 살 돈은 없고 누나 나 줘도 돼. 그래서 내가 야 현진이 다 읽었다. 갖고 가. 그래서 남동생한테 다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린스 피파드는 저희 공구 버전으로 제가 갖고 있고 이제 벤치마크 여기 있는 게 현진이 옛날에 베런스타이스처럼 여기 있는 거 현진이도 한 절반 이상은 제가 미국에서 공수한 게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라서 제가 근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공부이고요. 이 책은 제가 생각할 때 지구상 역대급 1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설명할 텐데 절대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책 자체가 어마무시한 책입니다. 제가 오늘 녹음 과정, 독일어 녹음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녹음만 말만 이렇게 막 녹음을 해요. 근데 인간의 목소리가 프로 성우가 아닌 이상 그냥 일반 어설픈 프로가 되려는 성우들, 그 중간급 성우들은 목이 금세 쉬어요. 그리고 막 갈라지고 숨소리 나고 가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 성우들은 태생사부터 혹은 뭐 현지 국가에서 완전 전문 프로 성우들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성우가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막 목이 쉬어요. 그러면 다시 똑같은 걸 다시 엄청나게 한 권 녹음하는데 몇십 분 걸리거든요. 녹음이 다 끝나면 중간에 페이지 수 넘어가는 소리, 쩝쩝 마이크가 되게 예민해서 침소리, 배 꼬르륵 소리 그거를 다 긁어내요. 우린 긁어낸다 그러는데 그거 다 끝나면 저희는 다 들어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거 다시 재녹음하고 해갖고 한 번에 녹음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음원을 잘라갖고 책에다가 코딩을 입힐 수 없잖아요. 저기 뭐지 수입도서는. 왜냐면 수입도서는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자체 제작하려면 여기서 망점을 입힐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음원 스티커라는 걸 쓰잖아요. 그 음원 스티커에다 망점을 입혀서 그 페이지 위에 붙이면 우리가 펜으로 찍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또 음원 스티커 하면 또 피곤한데 음원 스티커를 다 들어봐야 돼. 번호별로 듣고 체킹하고 망점 한 거 다 체킹 끝나면 그거 음원 스티커 제작하고 또 칼럼 만들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그냥 mp3 하나 주는 게 최고야. 근데 해외 도서가 mp3가 없어요. 이것들도 미국의 학교 공립학교의 도서란 말이에요. 얘네가 mp3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도서도 교과 연계 도서가 mp3가 있어요? 우리 그냥 우리 읽을 줄 아니까 mp3 필요 없단 말이지. 그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영국이 자기네 나라 애들 다 읽을 줄 아는데 mp3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다 녹음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당시 현진이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엄마 또 읽어줘 했을 때 제가 외출하더라도 아이가 찍어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책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이 벤치마크사의 Spot on Literature Spot on Literature 문학이라는 Spot on Science, Spot on Social Study, Spot on Literature 3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인데 이게 Realistic Fiction인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장 많이 판매된 그리고 공립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과 연계 리더스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학 도서라서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있는 스토리를 발췌해서 전 세계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교과서에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자면 요번에 이제 번역본 드리고 mp3도 드리고 펜파일 드릴 거고 음원 스티커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벤치마크 시리즈. 우리가 과학사회 1차 공고 올 매진됐었죠? 자, 요번에 합니다. 그래서
GK 레벨이 있고요. 총 26권. G1 총 28권. G2 28권. G3 22권. G4 27권. G5 24권. G6 24권. 요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문학, 소설이나 시에서 묘사되는 상황, 인물, 장소 등을 상상력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걸 통해서 어휘력, 문법, 문장 구조가 이제 늘게 만들고, 창의성이 늘게 만들고, 인문학적 이해, 요즘 가장 유행하는 용어죠. 인문학적 이해를 넓힌다. 그리고 공감과 감정인식, IB적으로 나오고, 윤리적 사고, 문학적 가치, 뭐 이런 복잡한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선생님들이 이걸로 수업을 한다. 그래서 이거 유명한 이제 미국 선생님인데, 티처스 가이드를 보고 이분은 이거를 읽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그레이드 안에도 난이도가 또 세분화돼 있어요. 한 그레이드 안에서도.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요렇게 넘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리더스북이 정말 와이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IB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동학원에서 가장 많이 쓰고 폴리스쿨이라든지 유명한 우리나라의 국제학교 교실에서 가장 많이 쓰고 되게 중요한 게 어마무시한 수상작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판타지, 동물 판타지, 드라마, 그리고 우화, fables, 그리고 fairy tales, 그 다음에 fantasy, fiction, folktale, fractal classic, graphic story, historical fiction, 역사적인 픽션, journal, legend, mystery, 그리고 신화, myth, realistic fiction, science fiction, 과학 이야기를 픽션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tall tales, variant tales.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픽션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짠짠. 잠시요. 물 좀 한 잔 마십시다. 문학 스토리를 그냥 문학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이 스토리들은 전체 픽션 종류 14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신화, 폭테일, 전래동화, 뭐 시, 동시, 소설, 문학, 뭐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픽션이 그냥 픽션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구나, 이걸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레벨별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레벨별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나에 맞는 레벨을 찾으면 되겠다,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GK 레벨, 가장 낮은 레벨, 빠른 속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GK인데요. GK는 요렇게 됩니다. I see animals, I see fish, I see snakes. 미국 사람들은 이 패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the story shows different animals. What are they doing? Use a chart like the one below. 그래서 차트를 써서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써볼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nimal, 그러면 이 animal을 이름을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모범 답안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I see, 그러면 I see an owl, 뭐 I see a snail,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use a web like the one below. List some of the animals that lizard saw. 이 lizard, 이 도마뱀이 쓴 동물들을 이름을 다 써봐라. 이것도 저희가 모범 답안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번역도 해드리고요. 자, 이거가 무슨 식이냐? 바로 IB식입니다. 이제 IB로 들어가려면요,
이 그레이드 K서부터 IB식 질문에 익숙해져야 돼요. IB식 질문은 도표화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표도 그릴 줄 알고 이런 도표를 많이 눈에 익숙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I play 그러면 I play with dolls, I play with boats.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얘가 누구랑 놀고 나는 뭐로 놀고 해서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IB식인데 저희가 모범답안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who lives in this cave? 이 동굴 안에 누가 살지? 그러면 grade K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grade K 안에서도 레벨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같은 grade K라도 어떤 아이들은 조금 앞서가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좀 로우 레벨이고 하잖아요. 또는 grade K가 이렇게 서서히 그래서 grade K 레벨을 또 세분화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grade K인데도 글밥이 조금 더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grade K예요. 그래서 이게 grade K다. 네. 여기서도 who lives here? We live here together. Who lives here? We do. who lives here? 어쩌고 저쩌고. I do. I am a puma. This is my home.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기승전 쓰는 방법을 합니다. 요게 grade K인데도 요렇게 좀 글밥이 한 줄서부터 두 줄, 세 줄, 네 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rade K가 이렇게 한 줄짜리도 있다가 이렇게 한 줄짜리로 패턴으로 나오다가 서서히 두 줄, 세 줄 이렇게 이건 처음엔 한 줄이고요. 이렇게 네 줄로 가기도 합니다. 네 줄, 세 줄, 뭐 다섯 줄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제 생활 동화도 있고 픽션도 있고 전래 동화도 있고 이렇게 넌픽션을 픽션화 시킨 것도 있고요. 요렇게 요거는 넌픽션을 픽션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grade K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grade K. 자, 이렇게 있고 뒤에 IB식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범 답안은 영문으로 만들어 드리고 다 번역본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grade K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총 26권인데요. 이 Spartan Literature의 grade K 한 줄에서 총 5줄짜리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장르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제가 장르 보고 기절을 했다 그랬잖아요. 전체 문학은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장르를 본다면 Animal Fantasy 우리가 이제 동물 이야기로 판타지 얘기, 드라마, fables, 우화, fairy tales, 와, 공주 이야기 이런 거, fantasy, fiction, folk tales, 전래동화, fractal classic, graphic story, historical fiction, 역사적인 이야기를 픽션으로 만든 거, journals, 이제 일기 스토리, legend, 영웅 이야기, mystery, 미스테리, 그런 참정 이야기, myths, realistic fiction, 진짜 이야기를 픽션으로 만든 거, science fiction, SF, 공상과학 스토리, tall tales, variant tales. 야, 그러니까 이 픽션의 문학 장르는 다 총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압도적 1등을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레이드 K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놀래냐? 저는 이제, 점점 제 뒤 레벨로 가면, 기절 초풍하다 못해,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여줘야 된다. 직접 책을 보여주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가? grade 1 여기 있다. grade 1, grade 4, grade 1 여기 있다. grade 1. 제가 오늘 녹음하다가 막 뛰어와갖고 막 화장도 1분 안에 해서 막 피부 완전 뒤집어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레이드 1 찾았다. 자,
그레이드 1 28권인데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K는 정말 그 베이직 그 그레이드 K 레벨 아이들, 지금 이제 유아들, 유치원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레이드 1 보세요. 미국 아이들도요, 그레이드 1이 총 4개의 또 세분화된 1.1, 1.2, 1.3, 1.4로 나뉩니다. 왜냐면 그레이드 1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시작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에 따라서 그레이드 1도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그레이드 1입니다. 그래서 Betty the Bee 해갖고 이렇게 짧게 한 줄로 하는데, 요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3줄, 4줄, 그런 다음에 The Band 하면 이제 3줄. 이제 스토리가, A Day at the Beach, 그럼 2줄. Shepherd and the Wolf, 이거는 이제 우화, 벌써 5, 6줄. Postcard from Louis, 이건 이제 2줄, 3줄. Beware of Wolf, 늑대 조심해, 요거 이제 3줄. Mystery Light, 미스테리한 전등이야, 불빛. 그런 다음에 Julia and the Plants, 이제 3줄. 이제 요게 한 3줄. 요거 이제 생활동화, The Race of the Little Turtles. 이제 거북이들끼리 이제 시합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Sam Walks in the Ceiling, My Favorite Holiday, 어떤 이제 문화 이야기를 한 거예요. No More Bananas for Moncho. 이거 되게 재미난 예요. 얘 바나나 필요 없다 이거. 이제 무슨 스토리인지. 그래서 삐나따, The Flight of the Eagle. 이거는 이제 어떤 사회, 지리, 세계사를 되게 재미난 픽션으로 한 거예요. 살사 마에스트로. 되게 재미난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음악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글밥을 한번 보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얘네들이 내용은 더 깊이 있어졌어요. 내용은 깊이 있어졌는데, 2줄에서 5줄로 갑니다. 이거는 넌픽션을 재미난 픽션 스토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의 이제 꿈이 뭔지, 얘는 이제 자기가 여기서부터 챕터 단어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단어를 내가 서서히 쓸래요. 왜냐하면 이제 챕터북 익히기에 여기도 저희가 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챕터북을 이제 좀 익히라고 일부러 써주시는 작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레벨 1인데 7줄, 10줄 요 정도 갑니다. 근데 굉장히 수월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읽고 나면 항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놀란 건 이거예요. 우리는 뻔할 뻔짜의 질문만 하잖아요. 난 미국 애들 되게 놀란 게 있어요. 그냥 스토리는 그냥 스토리가 그냥 밋밋하다가 이렇게 뭐 재미있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마지막에 질문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자, 저 사람이 먹던 거, 안 먹던 거, 싫어했던 거, 안 싫어했던 거, 뭔가 네가 그래프로 그려봐. 뭐 또는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리고 야, 제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골라봐. 그러니까 자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제가 이제 카페 어머님들을 이게 CS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가끔 가다 깜짝깜짝 놀라고, 좀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은 어머님들도 있어. 너무너무 내가 상상치도 못한 걸 봐요. 그러니까 카페 회원이 16만이잖아요. 16만 명이 이제 16만 명 중에 15만 9,990명이 놓치는 것을,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쓰는 것을, 그 나머지 10명은 그 별거 아닌데 그거를 봐요. 근데 때로는 질문이 너무나 경악할 정도로 엄청난 게 많아요. 이러고, 그러면 이게 이랬는데요. 왜 이거예요? 이러면 이래요. 근데 처음엔 너무 놀래갖고 그만 좀 하고 싶다. 나 이제 CS 안 하고 싶어. 공부 다 때려치고 싶고, 나 너무 피곤하네. 이런 분들 때문에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공 어떻게 생각할 때 보면 이분들은 좀 보통이 아닌 분들이야.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일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책을 읽었을까? 하여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하여튼 뭔가가. 근데 이런 책을 읽고,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맨 마지막에 던져내는 이 질문이라든지 뭘 어떻게 해보자, 써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꼭 읽어주세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아이들도 질문하는 법이라든지 생각하는 법이 한 끗발 위가 돼요. 현진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 영국에서, 영국 현지 아이들이 정식으로 듣는 수업을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럼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다 아이비적인데 기가 막힌 질문들이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Great question! What's your name again? 그런데요. 그러면 My name is Mark. 그러면 Mark. 그러면서 표시를 한대요. 왜 그러냐면 저 자식 질문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이거 좋은 녀석인데? 아니나 다를까 걔네들이 이제 한 학기 끝나면 장학금 줄게, 뭐 너희 밑에서 조수로 일할래, 내가 대학원에서도 교수인데 너 우리 대학원 와라, 장학금 줄게. 엄청난 어퍼를 많이 한대요. 왜?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는 애들은 교수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수가 물을 때 대답만 하는 거는 어떤 수동적인 거예요. 질문하면 대답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any questions 할 때 Professor Mark, I have a question. You know what? 어쩌고 in the page 17 하면서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이 예사롭지 않을 때 호호 저놈 봐라. 와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냐? 우리 머리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저도 그런 질문 안 나와요. 왜냐면 저는 아이비식으로 자란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모두가 아이비식으로 자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창의적인 질문, 크리티컬한 질문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질문에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를 내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스토리 끝나면 뒤에 있는 이런 아이비적인 정리, 서머리, 요약, 질문, 뭐 해라, 뭐 이런 액티비티 있죠. 그런 거를 제가 왜 번역을 해주냐면 그거를 많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정답, 모범 답안 안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이 찾아서 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다 모범 답안 적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거는 진짜 여러분이 찾아서 써야 될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동물 써. 근데 제가 그걸 다 써주면 여러분은 그것만 베껴 쓰는 것밖에 안 돼요. 모범 답안을 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뭐 네가 좋아하는 과일 써. 네가 싫어하는 과일 써. 그러면 맨날 뭐 망고, 애플, 바나나 하면 다 똑같이 따라 쓰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일부러 안 쓸 거예요. 그거는 일부러 제가 이제 답만 쓸 건데 여하튼 간에 이런 저는 질문들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해. Same and different. Lulu's family 그리고 John's family가 다른 점은 뭐고 둘의 공통점은 뭐냐. 이런 도표들이 아이비식 질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얘가 이제 이런 이제 엄마를 도와서 용돈을 받아갖고 이제 얘는 풍선 살 거고 얘는 자전거 살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하고 근데 너 풍선 사서 뭐 하려 그래? 그리고 풍선을 사갖고 엄마 가게에 이렇게 묶어줄 거야. 오히려 이거 풍선 산 이유가 따로 있었어. 오히려 엄마를 더 도와주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옷 색깔별로 굉장히 얘가 착한 애죠. 그리고 나의 이제 wish는 뭐고 나는 그래서 애비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서로 집을 바꾸고 싶어요. Elena and Louisa switch houses. 그래서 집을 서로 바꿔서 이제 하는 거다. The King's Elephant. 그래서 이제 요 레벨 1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2. 점점 이제 갈수록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레벨 2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사실, 이제 뭐 책 이거는 얼마든지 저 사진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실물로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아이의 글밥이나 이거를 좀 봐서 느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우리 아이한테 뭐가 맞는지 제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레벨 3구나 이거는. 자, 한번 레벨 2의 일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책들은요 전 세계에 바깥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관용 교재예요. 말 그대로 미국 공립학교, 국공립학교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학교
전 세계 국제학교에 교실에 꽂혀져 있는 책들이에요. 벤치마크는 무조건 기관용 교재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학교 교실 안에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체드윅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어마무시한 학교들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학교들, 뭐 런던 어쩌고저쩌고, 놀스 어디 그리고 뭐 제주도에 있는 학교들, 그런 국제학교를 에서는 어떤 교재 쓰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쓰는 코스북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연계도서라든지 과학도서라든지 문학도서 중에 탑3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벤치마크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컬린스라든지 맥밀란, 맥그로이, 스콜라스틱 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소개했기 때문에 뭐 수학은 이제 코스북마다 다 다르고 과학 코스북 다 다르고 해서 특히 영국계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영국 코스북들, 영국 리더스북들을 많이 쓰고, 미국계는 이제 미국 걸 쓰는데 좀 잘 나가는 미국계 국제학교는 영국 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학교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계속 수업하고 거기에 뭐 엄청난 시설 이런 거는 이제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쓰는 교재가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거기 완전 극비거든요. 절대로 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품을 하는 유통사 업체들도, 수입 업체들도 절대로 바깥에서 어느 국제학교에서 쓴다 뭐 이런 말 못하게.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바깥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교재 써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발각되는 즉시 아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있는 학교에서 쓰는 교재나 뭐 이런 것들 바깥에 유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에 대한 정보나 책 정보나 이런 게 전체 구글링에도 그렇게 자랑하기 좋아하고 쇼잉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엄마들의 인스타에 국제학교 교재들이 안 올라가 있잖아요. 외국인 학교 교재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동구매하는 것들이 다 한 95%가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전세계 국제학교, 그리고 미국 내의 초등학교에서 다 쓰는 교재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만큼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그들이 없는 거가 있다. mp3, 음원을 여기선 자체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드린다. 토킹펜 음원 스티커까지 만들어드린다. 그리고 번역본을 만들어드린다. 좋은 책은 또 좋은 번역은 꿀팁까지 만들어 드린다. 이거는 제가 이제 홍 박사님하고 같이 꿀팁을 만들어 드릴 거고, 또 그 유명한 조선일보 국제팀에 계시는 그 기자님께서 또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용성 기자님께서. 그래서 어마무시한 또 팀이 탄생해서 어벤져스 번역팀이 이걸 번역을 할 건데, 이 문학은 정말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쉴 것 같지만 가장 힘든 게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꿀팁과 함께 번역이 매끄러우면 매끄러울수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읽기가 편해요. 저희가 스파론 시리즈는 다 꿀팁이 있잖아요. 지금 스파론 사이언스인데 마지막 공부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보급된 미국 50개 주에 초등학교에 가장 많이 보급된 과학도서인데, 이번에 스파론 리터리처를 끝으로 3대 도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레벨 2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레벨 2서부터는 진짜 돈키호테, 돈키호테 앤드 윈밀 풍차. 그래서 드디어 글밥이 조금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읽기 쉽게 만들었어요. Little Bear and the Ghouls. 참 여기서부터 이제 막 챕터 제목을 쓰기를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아서 드디어 챕터 리더스처럼 나갑니다. 지메나 비지스 뮤지엄 해서 요것도 이제 어떤 스토리예요. Horrible Minu, a West African Folktale. 아프리카의 포크테일, 전래동화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전래동화를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Mystery of the Missing Pencil. 이건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그래서 얘네가 장르가 뒤에 써 있어요. 미스테리, folktale, realistic fiction, variant tale,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장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뮤지엄, 박물관에 방문한 얘기, 이것도 챕터로 딱 되어 있죠. Chapter 2, Chapter 3. Clara and Dolores. 그래서
Who is Dolores?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Chamomile saved the forest. 이 카모마일이 숲을 지켜준다. 이건 과학적 넌픽션에서 해서 animal fantasy. 그 다음에 아르마디오. 이거 스페니쉬를 배웠다면 아르마딜로가 아니라 아르마디오로 발음한다는 거 뻔히 아실 겁니다. Turtle and the Tiger. 이거는 fable. 우화를 재밌게 만든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토리일 겁니다.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What is happening at the coffee farm? Fantasy. 이제 판타지인데 커피 농장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재미난 스토리입니다. 챕터로 역시 되어 있고요. 비의 세 가지 얼굴. 이거는 realistic fiction. 이걸 이제 실제 일어나는 non-fiction 일을 픽션 스토리로 바꾼 거. Enormous wings. 엄청나게 큰 날개. Realistic fiction.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하는지. 요 정도 스토리인데 얘네가 웃기는 게 재미나게 이렇게 다 챕터화 시켰다. 드디어. 그러니까 영국의 챕터 리더스, 얼리 챕터 리더스가 피파드라면 이거에 아주 라이벌이죠. 미국의 얼리 챕터 리더스다 해갖고 굉장히 이 상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책들을 다 썼다. 그래서 유명한 책들은 다 들어있다. 아주 유명한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makes a promise, 약속을 지킨다 해갖고 이제 요건데 요것도 역시 픽션으로 election speeches, 얘가 이제 선거에 나가서 자기 이제 발표를 해. 내를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날이 다가왔어. 얘가 됐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말했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My diary to the rescue. 다이어리. 일기 형식의 스토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 2가 요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지난 50년 동안 가장 많이 교실에서 수업 교과 연계도서로 교실 내에 배치되어 갖고 그냥 유치원 때부터 초등 6학년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읽은 그 리더스입니다. 문학 리더스 북을 읽는데 이게 IB식으로 만들어져서 맨 뒤에 항상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과제를 열고 과제를 해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다 해드리고 한글로 번역을 해드리고 모범 답안을 쓰지 않는 파트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가장 키우고 싶은 동물이 뭐야? 그거를 다 답을 dog, cat 써주잖아요. 애들이 모범 답안만 보고 맨날 베껴요. 절대 그런 건 안 돼요. 베끼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건 오히려 답 안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에서 얼마든지 찾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안 쓸 거예요. 그거를 쓰는 순간 오히려 여러분의 아이들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3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과 제가 같이 번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빠른 속도로 6까지 알려드린 다음에 챕터 리더스북 읽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 유학방송으로 오늘 이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번은 레벨 3입니다. 자, In search of a beanstalk. 우와, 벌써 이제 글밥이 달라져요. 그래서 레벨 3에서는 이게 뭐냐, 드라마 형식으로 합니다. 잠깐 나 좀 봐. 미국의 교과서를 여러분들 미국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초등 3, 4, 5, 6학년 때부터 드라마 장류, 희곡, 드라마, 연극, 그 대본이 아예 대본 통째미로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본따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드라마, 연극, 희곡, 영화 대본이 아예 통째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냥 맨날 디즈니 스토리만 익숙한 아이들이 이거 뭐야 무슨 대본이야 이렇게 아니라 이걸로 아예 시험에 나오고 이걸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문해력을 키우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챕터화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다. 뒤에 번역을 하죠. 요거는 realistic fiction, 사실을 전제로 한 픽션 스토리인데, 야, home is where the art is. 아트는 집에서부터 탄생한 거다. 와. 근데 저는 이런 스토리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 정말 진짜 찐 미국의 스토리죠. 이 미국에서 한 2년 학교 다녔고 오키나와 국제학교에서 2년 다녔거든요. 총 4년을 다녔는데 항상 교과서 요만큼 읽고 나머지는 뒤에 가서 책 찾아갖고 와서 선생님들이 읽고 발표하고 그걸 했었거든요. 미국 가니까 더해. 그때도 벤치마크가 있었고 현진이도 역시 벤치마크를 만났었고 캐나다나 북미권 전 세계 국제학교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명한 국제학교도 다 있는 게 바로 벤치마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는 탑3의 영어학원에서는 벤치마크가 다 꽂혀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치도록 읽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런 질문했어. 폴리스쿨에서는 어떤 책 읽어요? 제가 홍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폴리스쿨에서 부원장까지 지냈던 홍 박사님한테 아이들이 책 많이 읽으면 책 되게 많이 읽힌대요, 학원에서. 그리고 엄마들도 그걸로 이제 부족해서 따로 집에서도 엄청나게 책을 사들인대요. 아이가 이제 폴리스쿨에서 빌려오는 것과는 택도 안 돼갖고 이제 더 많이 집에서 사갖고 직접 사서 막 읽히는데 어떤 거예요? 그러면 뭐 벤치마크, 뭐 스콜라스틱, 뭐 맥밀란, 맥그로일, 콜린즈,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옥스퍼드 뭐 이런 것들, 캠브리지 이런 것들 막 엄청나게 장르별로 다 해갖고 아이들이 계속 사서 빌려본대요. 근데 거기서 빠짐없는 게 유치원부터 하는 게 벤치마크다. 그래서 제가 홍 박사님한테 요번에 요거 한번 번역 저랑 같이 해보실래 했더니 벤치마크만 쌍수 들고 환영이라고. 왜요? 했더니 홍 박사님 자녀분도 벤치마크는 미치도 읽히신대요. 홍 박사님이 참고로 어렸을 때 이민을 가갖고 17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양쪽 언어를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이용성 기자님 이분 한영을 양쪽 다 모국어처럼 완벽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학교를 쭉 다녔기 때문에 책 이름을 아예 꽤 뚫고 계세요.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한 그 책 읽기에 대한 이거가 엄청나세요. 근데 본인 자녀는 본인은 폴리스쿨 부원장까지 지내셨으면서 그리고 청담에서도 또 부원장까지 지냈으면서도 지냈으셨으면서도 절대 아이를 학원 안 보냅니다. 그저 책을 많이 읽히셔요. 그리고 집에서 코스 풀고. 근데 제일 사랑하는 도서가 뭐냐 했더니 저는 콜린스 옥스포드 벤치마크예요. 항상 그래요. 왜요? 벤치마크는 장르가 장난이 아니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르 끝나고 나서 항상 그걸 통해서 거기 나온 질문이나 과제나 뭐 하라. 그걸 통해서 아이가 계속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책 그냥 우리 옛날에 지금도 있죠. 우리나라에 한동안 막 열풍 불었던 게 저도 1년아치 돈 내고 돈 버렸는데 하여튼 그 당시 논술 키운다 그래서 책 읽고 그 동네 아이들 모아갖고 선생님이 와갖고 질문 물어보잖아요. 근데 현진이도 그래서 제가 엄청 읽혔어요. 그래서 한 달에 5만원 내면 선생님이 오신다 그래서. 근데 동네 아이들 그때 마포 애들 막 6명 다 모여. 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 그러면 선생님이 똑같이 질문해.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6학원칙 질문. 무엇을 했어? 언제 했어? 누가 그랬어? 그럼 돌아가면서 한국말로 답해요. 잘했어요! 그리고 휙 가요! 선생님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머님 이거 길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집중을 못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5분 내지 10분 후다닥 묻고 그냥 휙 가시더라고요. 전혀 현진이는 크리티컬한 그게 안 늘어. 어느 회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저 정말 짜증났어요. 그리고 책은 어마무시하게 비싸. 처음엔 싼 거 같더니만 계속 나한테 책만 사래. 어머니 그 다음 시리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그 압박에 본사에서 시달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나머지 있지도 않았는데 다 엄청나게 막 몇백 권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는 아니고 이미 저 한 몇백만 원 썼는데 막 이래가면서 그때 하다가 못했고 내가 그냥 읽어주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 대신에 정말 많은 다양한 과제나 질문하기, 정리하기,
요약하기 습관을 길러주는 마지막 이 페이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 통해서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존, 크리스, 그 다음에 테리카 다 물어봤어요. 너희들 그 책 이제 금방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책들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분들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지어 이제 니키도 원더스 다 끝나면 드디어 이제 아이비 리더스로 들어서거든요. 그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스케줄이 꽉 차갖고 더 이상 지금 원어민들을 투입을 못하고 있어요. 6명이나 또 구했거든요. 지금 콜튼도 이제 대학원 다 끝나가서 본인이 아예 이제 아이비 직접 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원어민이 이제 지금 너무 포화 상태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저는 다 나누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다 책들 있는 거 쫙쫙쫙 레벨 끝나고 나면 이걸로 들어가거든요. Spartan Literature.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하고 선생님들이 참 많은 질문 할 거예요. 여기저기 나온 단어 던지고 왜 되게 창의적인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제가 IB식으로 하라. IB는 뭐다. 그리고 IB 책들 다 선물하고 어떤 식으로 하라 막 해서 이분들이 되게 잘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IB 티처로서 상도 받았고 우수교사상도 받아서 장난이 아니에요, 친구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책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픽션 챕터, 얼리 챕터 리더스는 이거하고 쌍두마차가 컬린스, 피파드하고 이건데 이거는 전 장르잖아요. 이걸 끝으로 저는 얼리 챕터 리더스는 더 이상 없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만들 수도 없고 이게 워낙 제작비도 많이 들고 수상작들로 꽉 차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 은퇴할 때까지 다시는 못 만나는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만난 것도 저는 어마무시한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 50년 통틀어서 넘버원 책이지 않을까. 얼리 챕터에서는 이렇게 전체 장르를 다룬 것 중에서 최고입니다. 하여튼 최강 최고.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미스테리. 이게 장르가 이제 뭐 미스테리인데, 야, 레벨 3부터 이렇게 이제 챕터화 시키고요. 클루에서 근데 되게 재밌어요. 애들이 이 책, 이거 번역본을 다 드릴 건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진짜 너무 이거는 historical fiction. 야, historical fiction. 그러니까 진짜 미국답다. 진짜 그림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이거 책 보고 야, 진짜 잘 만들었다. perfect pet. 완벽한 애완동물은 뭘까? 이것도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쑥쑥 읽혀요. 그냥 okay, let's look at your notes from this shelter. 이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얘네한테 감사한 거는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각 페이지에 한 개씩 있다. 그러니까 five finger rules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편하게 쑥쑥 읽혀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 읽기에 푹 빠지게끔 도와준다. 그리고 일단 스토리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계속 가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스토리가 재미없으면 영어 책 읽기는 실패해요. 스토리가 일단 재밌어요. 얘는 미스테리. 얘네가 미스테리가 되게 많더라.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사라졌어. 그래서 얘네가 왜 얘 사물이 사라졌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이 동물이 사라진 거서 챕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early chapters로 되어 있습니다. When red met wolfy 해갖고 야, 이제 요 짧은 챕터로 이루어지고 얘는 myth. 얘는 바로 신화 얘기인데 나 그림 보고 기절했어. 야, 보셨나요? 야, 이거는 대박이야. 챕터북이요. 얼리 챕터북은 챕터 바로 이전의 것입니다. 이렇게 신화까지 다루는 얼리 챕터 봤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슈퍼스타, 얘는 이제 realistic fiction, 진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일, 오디션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이 how to become a superstar. 저 이거 참 진짜 와닿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모든 아이들이 읽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되고 싶은 거 뭐 하냐 그러면 크리에이터, 유튜버, 아이돌, 스포츠 스타. 이상하게 아이들이 다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면 안정적인 돈을 주는,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 뭐 이런 거 되는데 그냥 아이들이 다 스타가 되고 싶다는 거야. 스타. 글쎄요, 스타. 이 스타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을 앞에서 방송을 하고 싶어. 이 라방 꼭 아이들 데리고 하고 싶었는데
여기도 슈퍼스타는 아니더라도 방송을 되려면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는 뭐고 제 딸한테 제가 해줬던 얘기인데 현진이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최고로 리얼한 얘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전 장르를 다 해봤잖아요. 라디오 DJ도 해봤고 TV MC도 해봤고 국제행사 MC도 해봤고 비디오 자큐 VJ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리포터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탤런트도 해봤어요. 그리고 코미디언도 해봤고 성우도 해봤고 그 다음에 짧게나마 모델도 해봤고 그리고 아버지가 영화 제작자라서 어릴 때 영화 배우도 언니랑 아역 배우도 해봤고 진짜 전 장르 토탈 엔터테인먼트 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좀 규칙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강연도 했잖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도 했지만 대중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하는 그런 특강 같은 강연도 하고 전천후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의 모든 장단점 거기서 준비해야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그것 빼고는 다 원 없이 다 해봤단 말이지.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무작정 나 가수 되고 싶어. 절대 가수 될 수 없습니다. 무작정 아이돌 되고 싶어. 그냥 얼굴 뭐 뜯어 고치고 살 쫙 빼고 쫙쫙 노래 부르고 가면 아이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유학도 그래요. 프랑스 가고 싶어. 대충 급하게 학원에서 떼어갖고 한 다음에 유학원에 돈 몽퉁이를 주고 그냥 가? 프랑스 애들이 안 놀아. 안 돼요. 심지어 여자들이 남자 꼬실 때도 저는 옛날 지금 영국의 왕자님하고 결혼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암 걸려서 케이트 미들튼 준비를 10년을 했대잖아요. 케이트 미들튼 엄마가 완전히 귀족이 아닌 평민이었는데 귀족들의 스포츠 다 외우고 외국어 7, 8개국 다 공부하고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 쫓아서 준비하고 그 학교에서 입학이 안 되니까 우선 전학과정 완전 장난 아니게 플래닝을 10년치 대계를 짜고 이 왕자가 가는 곳마다 대학 똑같이 옮겨 다니고 그냥 들이대면 웃기니까 왕자가 하고 있는 그 스포츠 클럽에 들어갔고 그냥 예쁜 척 보이면 왕자가 눈길도 안 주니까 이쁜 애들 너무 많으니까 대화로서 자기를 보이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대화법 보이고 정말 10년지 대계를 준비해갖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엄청난 strategy 전략을 짜서 왕세자비가 된 케이트 미들튼 스토리는 영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냥 나 왕세자비 되고 싶어. 절대 안 됩니다. 그 정도 플래닝은 짜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How to become superstar. 저는 이 책 보고 얘네가 미쳤구나. 얘네 찢었다. 벤치마크가 벤치마크 했구나. 애들이 책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한번 보여. How to become a superstar. Hello, my name is Esmeralda Solis, but you can call me Esme. 에스메로 불러다. I'm super excited for next week's Superstar Showcase at my school. 우리 학교에서 슈퍼스타 쇼케이스가 열려. My friends will shine and so will I. 내 친구들 나도 여기서 빛이 날 거야. 와와와우. 그래서 우리들 모두 다른 재능들이 있어. We all have different talents we can present at the showcase. 쇼케이스 때 우리가 보여줄 재능들이 이제 쇼들이 다 달라. 그래서 my friend Maria plays the piano. 그러면서 it's called waltz. 왈츠를 이제 피아노 할 것 같대요. 그리고 조는 magician. 그래서 이제 매직을 보여줄 거고. And I am a tap dancer. 나는 탭 댄서를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준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second part. 그래서 나는 옷은 어떤 옷을 입을 거고 드디어 오디션장이 생겼어. It's the day of the audition and my friends all impress the judges. 심판들, the judges, 심판단들을 이제 impress, 감동시켜야 돼. 이 사람들한테 아주 큰 강렬함을 줘야 되는데, 조가 어떻게 코인이 disappear 하게 하고, 어떻게인데, they both make the cut, now it's my turn. 내가 여기 왔어, 근데 my feet just won't move. 갑자기 팔이 안 움직여. 어떡해! 뭐 이렇게 돼갖고,
이제 come with me, she says. 어떻게 했고 얘가 갔어. 울고 갔어. 그래서 프리마 발레리나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난 다시 준비하고 다시 쇼케이스에 나갔고 어떻게 했고 I am a superstar 뭐 이런 된 얘기예요. 별거 아닌 얘기지만 저는 이런 스토리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막 되고 싶어하고 준비하고 두고두고 막 무대에 서고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와닿는 스토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이렇게 장르가 다양한 건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It's the metal and the deal. 이거는 folk tale. 얘네들의 어머 야 얘네들은 어느 나라 Cora and the Crab 이 그림 봐. 이게 얘네가 다 수상작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그림 보셨어요? 야 이거는 두고두고 평생 책을 읽어야 될 그냥 평생 두고두고 나 이 그림 보고 기절했잖아. 이게 웬일이니 미쳤어. 야 여러 개의 민화가 있는 겁니다. 엘리엇의 펜팔 이건 realistic fiction. 우리가 펜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펜팔로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것도 챕터화 되고 있고요. winning team 이긴 팀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거 되게 재미난 스토리 realistic fiction. Boston Duckling 그 다음에 Whispers from Nature. 야 이거는요 folktale 오래된 전래동화인데 야 이거 참 재밌습니다. 얘가 이제 이 크랩의 얘기인데 이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 다음에 Two Lumps of Sugar. 이거는 historical fiction. 역사적 얘기인데 이게 이제 챕터로 나뉘어져 있다. 자, 지금 보신 게 여러분들 레벨 3입니다. 레벨 3만 보더라도요. 야, 이 책 미쳤다. 찢었다. 제가 점점 위로 갈수록 그림이라든지 스토리 이런 거 보면서 이거는 그 어디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문학책을 이 정도 끝발로, 이 정도 발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벤치마크에서 아이비 리터레이처는 몇 천만 부가 나간 책입니다. 이거 뭐 셀 수 없어요. 몇십 년 된 책이에요. 옛날엔 각 레벨로 이렇게 있다가 이만큼 늘린 책입니다. 사실 지금 각 레벨당 제가 24권씩 아예 가장 재밌는 것만 뽑았어요. 사실 각 레벨당 몇백 권씩입니다. 몇백 권. 이 전 레벨 다 하려면 우리 몇 천만 원 깨져. 큰일 나, 큰일 나. 그렇게 하지 않고 눈깔이 빨개질 때까지 제일 재밌는 것만 찾아서 베스트 24, 28 이렇게 해서 뽑아낸 책들이에요. 되게 재미난 게 제가 이걸 지금 국제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올 여름방학 때 이제 아이들 집에서 읽으라고 미리 지금부터 주문을 받고 있는데 세상에 한 권당 가격도 너무 비싸고 초이스가 너무 없어. 조금만 아무리 V표 체킹하자 sorry all sold out, sorry all sold out 이런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네들은 다 한 권씩 해갖고 미국에서 배송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관으로 먼저 납품 쫙 끝나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권씩 이거 주면 안 돼요. 학교에서는 다 빌리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 근데 그 학교 거는 애들이 막 20명, 30명인데 그거를 자기네 집에 갖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원 없이 집에서 읽고 싶어서 사고 싶은데 요만한 이렇게 컬러풀하게 책 이렇게 표지하고 ISBN 있으면 V표 체킹하고 주문하게 하는데 없어요, 책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왕창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국제학교 다녀도 책을 못 구한다. 저는 이거 너무 잘 알죠. 왜냐면 제가 시애틀에서 학교 다닐 때도 이랬고 우리 현진이 외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엄마 이 책 나 사고 싶은데 그럼 야 고르지 말고 V표 다 체킹해. 엄마가 다 사줄게. 그런데 엄마 내가 V표 체킹한 게 60권인데 있는 책이 11권밖에 없대. 뭐야? 그러면 all sold out이래. 항상 그랬어요. 전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우리를 위해서 찍어주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찍어서 요거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음원 다 만들고 이 책들이 이만한 양들 이렇게 된 거를 다 음원을 녹음하는 데만 몇 천만 원 들어요.
음원 스티커 음원 스티커에 망점 다 입히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모든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미국 국립, 공립, 사립에서 다 아이들이 평생 읽은 책에 베스트 제일 재밌는 것만 제가 엑기스만 뽑아갖고 번역본과 꿀팁까지 그리고 망점 입힌 음원 스티커 mp3까지 드리니까 최고 요즘 제가 유행어 시키려고 최고 이건데 정말 찢었다. 벤치마크사가 찢었다. 그럼 레벨 4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벨 4 보면 또 끝나. 아 진짜 야 만화까지 있어. 이거 미쳤다. 와 이것도 번역본 드리고요. graphic story Coyote's Tales 이거는 folk tale. 야 카이오레 이게 이제 코요테 얘기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 참 쉽지 않아요? 아주 스무드하게 읽으면서 이거는 레전드. 아 전설 이야기. 어우 그림 봐 미쳤다.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면 프로젝트 dot 이거는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얘기입니다. 사이언스 픽션. 그림과 함께 얼리 챕터스가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realistic fiction, the DIY family. 얘네들은 뭐든지 다 직접 만들어 버리는 이제 가족들이야 뭐든지. 그래서 요것도 챕터북처럼 만들었다. 징크스. 여러분들 징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mystery. 이거는 이제 미스테리 얘기인데 저도 징크스가 많거든요. 자, 징크스 디지털 디텍티브 해갖고 이거 챕터 얘기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현대 엄청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이 징크스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realistic fiction, 요거는 historical fiction, 역사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 요거는 graphic story. graphic story가 만화, 카툰을 graphic story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식으로 알아들어요. graphic story는 이제 만화를 graphic stor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realistic fiction, 마리솔. 야, 이게 다 픽션으로. I love game! realistic fiction. 야, 근데 그림 좀 보소. 얘네들이 다 수상작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야, hang on stage. 자, 얘가 이제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미리 연습을 어떻게 하고 쇼타임 때 어떻게 하고 우리가 요즘 가수 노래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얘기입니다. 골딜락 on trial. 이제 법정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드라마로 연극 대본으로 만든 법정 이야기. Divorce Club. 야, 이거는 realistic fiction. Blake and Kyla's parents just got a divorce. 블레이크와 카일라의 부모가 이혼을 했어. And everything is different. 모든 게 달라졌어. Blake is angry. 블레이크는 화가 났어. Kyla is quiet. 카일라는 굉장히 침묵하게 됐어. How will they adjust to their new life? 새로운 세계에 어떻게 얘네들은 바뀌게 될까? 이 스토리가 참 잔잔한데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읽습니다. 이걸 읽고 디보스 클럽에서 어떻게 하고 새로운 엄마 아빠 그리고 또 옛날 엄마 아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진지한 얘기예요. 저 이거 보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집어넣었구나. 근데 되게 잔잔하고 참 예쁘고 따뜻하게 줬어요. 오히려 유럽은 굉장히 오픈마인드인데 미국은 참 고지식해요. 스토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절대로 남한테 상처 주는 내용 뭐 그런 내용 단 1도 못 칠게요. 뭐든지 따뜻하게 어떻게든 다 해결하는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가슴이 따스해요. 미국 영화도 그렇잖아. 전 세계 맨날 구해. 미국이 다 영웅이고 맨날 그런 스토리인데 항상 사람 구해주고 도와주고 코어퍼레이티브 협력하고 대화로 풀고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이혼 얘기 이거 스토리 보고 참 따스한 얘기구나.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여기 있는 것들요. 뭐 시, 동시, 동화, 생활동화, 뭐 미스, 신화, 미스터리, SF 전 장르 19개 SF 픽션 장르를 다 모아뒀는데 이런 책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거는
historical fiction, 역사적 이야기로서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이거 아마 독일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realistic fiction.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니까 전 세계의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Science of Sleeping Up, 과학 이야기, Finding Jacob, Cooking Jean, 그다음에 Nyla Shares a Story, Tyler and Noah, Success, Success 이야기, Secret Project, 어떤 이제 비밀 프로젝트, Forever Young, 영원히 이제 젊어지는 그 스토리야. 옛날 우화인데 다른 나라 거야. 그래서 이거 물 마시면 평생 너는 젊어진다. 뭐 그 얘기인데 되게 재밌게 했어요. 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레이드 4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레이드 4까지 읽고 나니까 정말 이런 책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레이드 4, 3, 4, 5가 되게 글밥이 막 뭐 개미처럼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되면서 글씨를 너무 작게 하지 않았다.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글씨 갑자기, 영국 사람들이 더 싫어하죠. 글씨를 너무 작게 해서 아이들한테 읽기에 부담을 주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가독성을 걔네는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레이드 3가 또 뒤에 또 더 나왔었네. 우리가 그레이드 3 안 본 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 있죠. 이거 안 되겠다.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거 안 보여드리면 이제 마지막 그레이드 5가 마지막인데요. 그레이드 3에 너무 좋은 걸 우리가 놓쳤어요. 야, 캠핑 we will go. 캠핑 얘기. 그레이드 3는 글밥은 이렇게 길어졌지만 참 단어들이 쉽고 편해요. cricket concert. Camp Awesome. I was there. 야, 이거는 realistic fiction. 이 역사 이야기, 대통령 선거 이야기, Jack and Jill 이야기. 다 이제 이때에서부터 챕터를 여기다 달아둔다. 렉시의 랜턴 전등. 그 다음에 Talking Parrot. 말하는 앵무새 얘기. 이게 다 챕터화 시켰어요. 이거는 미스테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Missing Muffin. 내 머핀을 누가 갖고 갔지? 왜 사라졌지? 갖고 얘네가 이제 솔루션하고 Blue Boys. Blue Boys는 Historical Fiction. Blue Boys는 무슨 뜻일까? 누구를 가리켜서 Blue Boys라고 말하는 걸까? 그 다음에 Part of the Family, Short Stories.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집안 이야기고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일란선 쌍둥이에 일어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Red in the face. 얼굴에 뭐가 났어. 이거는 realistic fiction. 청소년들이라면 다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sunburn이 일어나고 여드름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이때 막 자기 외모에 신경 썼을 때 막 초등 한 4, 5, 6 중학교 때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레벨 3를 우리가 놓친 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 레벨입니다. 레벨 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5. 내가 겁났던 게 혹시 글밥이 너무 많지 않을까? No. 레벨 4에서 조금만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레벨 5. 이거는 그래픽 스토리. 이게 만화라 그랬죠? 그래픽 스토리. 미국은 만화를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영국은 망가, 프랑스도 망가, 독일도 망가에 푹 빠져 있어요. 프랑스는 특히 모든 역사책 90%를 망가화 시켰어요. 만화화 시켰어요. 왜? 그냥 히스토리 텍스트로 보면 너무 어지러우니까 만화로 많이 읽게 합니다. 미국도 여러분들이 책을 다 못 만나서 그렇지 미국의 대형 서점 가거나 캐나다의 대형 서점 가면 유명한 걔네들의 역사 스토리나 어떤 SF나 무슨 뭐 이제 읽어야 될 굉장히 복잡한 정치 이야기나 이런 스토리분은 만화화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픽 스토리라 그러는데 그래픽 스토라이즈를 시켜요. 그래서 가면
다 만화야. 근데 영어로 만화를 많이 보지 못했던 아이들은 사실 영어 만화 보는 거에 잘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만화를 본 아이들은 좀 다르겠지만 별로 맨날 이게 스토리북만 보다 만화를 보려면 이게 익숙치가 않은데 되게 재미난 거는 원더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우리가 접했던 미국 교과서도 그렇고 리더스북도 그렇고 이 만화 장르 그래픽 스토리라 그러죠 영어로 만화 장르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화를 참 즐겁게 빨리 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럼 리딩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또 역시 그래픽 스토리 하이 레벨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딱딱 몇 개 안 돼요. 얘네들의 만화의 특징의 장점은 깨알처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딱딱 할 만만. 그래서 번역하기도 편해. 그리고 이거는 Telltale. 이야,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아주 상상 이야기. Echo Hero. 이것도 그래픽 스토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히어로. Night School. 야, 이제 영웅 기사를 만들어주는 학교에 들어간 거야, 얘가. 한번 쭉쭉 보시면 Ring of Remembrance. 야, 이제 이 반지로서. 그리고 Vote for me because 이거는 이제 realistic fiction 늘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좋은 게 Elena and Mason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kindergarten. 유치원 때부터 엘리나랑 메이슨이 되게 친했단 말이야. But after a class debate, they end up running against each other for student council president. 이제 얘네가 이제 수업 시간에 디베이트를 하고 그러다가 막 서로 이제 막 논쟁을 벌인 다음에 결국 학교 학생회장의 선거에 둘이 나가게 돼. 그래서 they have to make a decision between winning the election and their friendship. 우정이냐 아니면 winning the elections 회장 선거에서 이기는 거냐. 우리도 이럴 때 있죠. 되게 친했는데 갑자기 둘이 라이벌 구도가 됐어. 그러면 이상하게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야. 이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realistic fictio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I'll make lunch better. 우리 학교 점심 식단을 더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얘가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난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레터스랑 뭘 하겠습니다. 뭐 해갖고 이제 얘네들이 일렉션 해갖고 나 보트 해줘. 얘는 뽑지 마. 그래서 얘가 이제 막 그때부터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하고 뭐 디베이트하고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어쩌고 하고 클랩 클랩 해갖고 하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스토리가. 이제 Red Letter Days 이건 편지 쓰는 방식 되게 좋아요. 편지를 영어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면 journal 일기 storyteller 마지막 K9이 뭔지 알죠? K9은 경찰견, 군견을 K9이라고 불러요. police dog이라고 하지 않아요. K9은 무조건 경찰견이라고 합니다. K9 스토리는 전 세계 모든 미국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저는 항상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K9 스토리에 완전 환장하는데 K9 to serve and protect. 자기가 맡은 임무를 serving하고 그 다음에 protect하고. 그래서 이제 K9 맨 처음에는 루키. 이제 처음에는 신인 시절이야. 그래서 얘네를 이제 다 훈련을 시켜야 돼, 이제.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씩 진짜 실전에 나가고 먹을 거 보더라도 쫓아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로 영웅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거 타고 뭐 이런 이제 K9 이야기. 그리고 Pure Diva, Trouble at the Sea. 자, 이게 되게 historical fiction. 이제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에 다 뒤집혔고 얘네가 어떻게 살아고 explosion 터졌고 이게 이제 가라앉았고 얘는 어떻게 살아났고 굉장히 진지했던 스토리죠. 아이들이 막 난리 나요. 그리고 이제 바람과 싸우는 얘기, Mom on strike. 저 이야기 이게 우리가 읽어야 얘기야. After Clay Tanaka once again fails to clean his room, Mom decides to go on strike. 이제 자식이 방 안 치니까 엄마가 스트라이크 일으킨 거야. 그래서 mom on strike. 엄마가 이제 파업을 하는 거야.
엄마 이 방 봐. 엄마가 이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와 열받어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청소를 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커피나 마시고 일 안 해요. 엄마 밥 주세요. 무슨 밥?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얘네가 계속 바깥에서 집밥 말고 맨날 바깥에 정크푸드만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집밥 먹고 싶어요. 루루루 나는 책을 읽고 싶어. 나도 슈퍼맘 클래스로 공부 좀 하고 싶다고. 나도 외국어 듣고 내가 좀 수업 들을 테야. 하면서 내가 요리해 먹어야지. 본척 만척. 엄마는 눈길 한번 안 줘. 으아 엄마 불날 것 같아. 얘가 이제 드디어 막 태워 먹었어. 그러니까 어이구 이놈 오화상. 엄마가 이제 이거 불 꺼. 미안해요. 그러게 엄마가 해주지 그랬어. Let's make a deal. 그러면 너랑 나랑 타협점 찾자. 너 빨래 개키고 네가 전자레인지에 데피는 것까진 해. 엄마가 요리까진 해줄 수 있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이제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애하고 엄마하고 딜링을 해갖고 드디어 이제 같이 뭐든지 하게 되는 거야. 저 이거 완전히 나 우리 집을 보는 것 같았어. 제가 가끔가다 신통을 한 달에 한 번씩 이 박신통이라고 장난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뭐가 삥뜨가 돌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강아지 똥도 제가 치우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고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이러면 이제 집에 왔을 때 평상시는 개똥이 다녀도 제가 웃으면서 잘 쳐줬는데 개똥이 다니는 게 갑자기 이제 눈깔이 뒤집히면서 열이 받는 날이 있어. 그러면 이제 아빠랑 현진이한테 왁! 한마디 한 다음에 만들어! 이런 다음에 그때부터 나 혼자 테레비 보고 밥도 안 하고 놀고 개똥이고 뭐건 이래. 그러면 엄마 그리고 여보세요 형님 이래도 들은 척도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하는 짓 보면 이제 뻔해 실수투성이야. 그러면 으이구 하면서 내가 하면서 그럼 앞으로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네 그럼 네 형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둘을 컨트롤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완전 이거 마먼 스트라이크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얘네들 리얼리스틱 픽션은 다 와다. 여러분 아이들이 읽으면서 전율이 흐를 거야. 장난이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렇게 드라마 Arthur's Best Shot. 야 이거 참 그림이 정말 이런 책들 집안에 꽂혀 있으면 정말 장난 아니게 읽을 것 같아. 자, Cat City, 뭐 Surviving Alaska, 알래스카에서 살아남기. 얘가 이제 죽어가는데 알래스카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Dad Came Home. 이제 아빠가 드디어 돌아왔고 미국의 영이야기, 뭐 에베레스트 드리밍, 에베레스트 산 오르는 거 뭐 등인데 이렇게 해서 레벨 5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rly Chapter Book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Early Chapter Book은 뭐냐? 그냥 얄푼한 그냥 스토리북과 굉장히 두꺼운 해리포터 같은 두꺼운 챕터북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레벨로 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꺼운 북은 요런 리더스북이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잘 못 읽어요. 그리고 완주를 못하고 완독을 못해요. 그래서 이 두꺼운 북과 그냥 얇은 북 사이에 중간치의 책을 만든 게 early chapter라 그랬어요. 근데 early chapter는 얇은 책보다는 두껍고 두꺼운 책보다는 훨씬 얇아요. 대신 페이지 수는 꽤 많아요. 근데 이것을 다 왜 챕터를 나뉘었냐면 3페이지 또는 4페이지를 하나의 챕터로 나눈 이유는 이 한 권이 생각보다 하루 안에 못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방학이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거예요. 레벨 5가 28권이야. 그러면 레벨 5를 28권을 1년 동안은 충분히 읽겠지. 그지? 근데 이걸 뭐 한 달 안에는 못 읽을 거 아니니? 근데 레벨 5를 28권, 미국도 한 반에 20에서 30권 꽂아준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교실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20에서 30권 꽂아준대요. 제가 존한테도 어저께 물어봤지. 야 벤치마크 거 너희 레벨별로 그레이드당 몇 권씩 뒤에 꽂아줬니? 그러면 between 20 to 30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애들이 그거 1년 동안에 읽어?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30권 아니면 적게 읽으면 20에서 25권 읽는데요. 아 그러면 한 권을
도대체 얼마 동안 갖고 있는 거야? 어떤 애들은 한 달 동안 읽는 애도 있고 20일 읽는 애도 있고 10일 읽는 애도 있고 다 다른데 하여튼 이 한 권을 하루에 읽지는 않는데 왜? early chapter, 챕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짜 두세 페이지 읽고 음미하고 막 이런데요. 근데 방학 때는 애들이 많이 읽는데 왜냐면 방학 때는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놀잖아. 그렇다고 우리처럼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할 게 없대요. 그냥 집에서 논대요, 다.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 가면 여행 가서 계속 책 읽는데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아이들이 방학 끝나고 나서 바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캐나다 같은 경우 짠 얘기 들어보면 엄청 똑똑해져 갖고 온대요. Why? 그러면 방학 동안에 5커플, 4커플 코스북 숙제를 내주면 그걸 다 풀어 갖고 오면서 아이들이 5커플, 4커플로 이제 실력이 많이 다져지고 리더스북을 아이들한테 그 리스트를 다 써주면 그걸 진짜 다 읽고 온대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다 읽고 와서 애들이 책으로 완전히 그 책의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완전 무장이 돼 있어갖고 갑자기 쓰는 어휘도 되게 품격 있는 어휘 쓰고 굉장히 말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아는 게 많아지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말도 많이 하는 거여서 굉장히 애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해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참 부럽다. 우리는 방학 때도 시간이 없고 평소에도 시간 없어. 그랬더니 자니 I know that. 자기가 그래서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 온 거 아니니. 와이프하고 애들을 이제 한국에서 낳았지만 한국에서 키우려면 돈도 돈 엄청나게 들지만 도대체 애들이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좀 자연을 즐기고 좀 콘서트도 가고 음악도 즐기고 해야 되는데 저를 학원을 밤 10시, 12시까지 땡땡이 돌리면 언제 책을 읽느냐 이거예요. 잔 말로는. 그래서 캐나다로 다시 돌아갔대요. 10몇 년을 한국에서 살았던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대학 졸업하는데 한국에 와서 10몇 년 동안 저랑 방송하고 이랬거든요. 다시 돌아간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이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 애들은 맨날 책 읽는데요. 그래서 내가 책은 어디서 빌려? 그러면 학교 거 그냥 자기가 다 빌려갖고 와서 애들 읽으면 애들이 한참 읽는데요. 근데 저한테 야 너 벤치마크의 장점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variety. 진짜 variety. various fiction. 정말 다양한 픽션이 있고 스토리가 참 그렇게 재밌대. very fun, interesting story, critical thinking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과제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지막 과제 부분을 제가 다 번역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서 써놓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미리 모범 답안에서 다 줘버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애들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거기서 골라서 그냥 받아 베꼈습니다. 그거는 자기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IB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작전을 바꾼 거예요. IB 교육에서 그 제일 중요했던 말이 절대로 모범 답안을 보여주지 말라. 모범 답안 쓰지도 말라. 아이가 그냥 생각하게 해라. 그래 아이비적인 생각이 든다.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스퍼번 리터러시 지금 수익 기준 부수 미달 시 결제한 분들도 모두 취소됩니다. 이렇게 지금 박 기사님이 써놨어요. 지금 이게 결제가 일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부수가 미달되면 그냥 싹 취소하고 그냥 끝내려고요. 왜? 번역비도 안 나와요. 번역은 제가 담당을 하기로 했는데 이 번역비가 한 2~3천만 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번역비도 안 나와요. 부수가 미달되면 번역비조차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봐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단지 이거의 장점은 미국의 50개 주에서 가장 많이 교실에서 읽는 리더스북이다. 그리고 픽션에 있어서 이렇게 장르가 많은 거. 자, 그러면 얼리 챕터 리더스북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나? 얼리 챕터 리더스 읽는 법 5가지 법칙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챕터가 있는 걸 조금 볼까요? 이렇게 챕터가 써져 있는 걸 보고 얘가 설명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챕터가 있죠. 챕터 1. 그러면 챕터 1이 한 페이지, 2페이지,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예요. 자, 하이 레벨은 하나의 챕터가 5 내지 6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로우 레벨은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레벨. 예를 들어서 요거는 레벨 3입니다. 레벨 3는 챕터 1, 1, 2, 3, 4, 4페이지에요. 4페이지. 챕터 2는 1, 2, 3, 4, 4페이지. 그런 다음에 챕터 3, 내지 5페이지네, 챕터. 그러면 뭐냐? 그럼 이제 더 레벨, 로우, 레벨 1이나 2로 가면 2페이지가 하나의 챕터고, 이렇습니다. 자, 이 챕터부, 얼리 챕터 리더스 읽는 방법은, 이 책이 첫 공부죠. 태어나서 첫 공부죠. 할 수가 없었죠, 이제까지.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공부고요. 번역본 요번에 다 만들어드리고, mp3 이걸 다 녹음을 지금, 이제, 공구가, 결정되는 순간, 숫자가 채워지는 순간 녹음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너 피곤해갖고 이 다크서클 생기는 거 봐라. 자, 첫 번째, 얼리 챕터 읽는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얼리 챕터는요, 이 픽션북은 이 뒤에 항상, 저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자. 항상 이렇게. 이 간단한, 이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메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어쩌고 저쩌고 했어. 어떻게 될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됐어. 어떻게 될까? 어쩌고 저쩌고 됐어. 어떻게 될까? 저희가 이 부분도 번역을 해드릴 겁니다. 이 얼리 챕터 읽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제목을 영어로 크게 읽는다. 뭐 어떤 걸로 할까? 좀 괜찮은 제목 여러분들하고 괜찮은 게 재미난 거. 예를 들어 The Perfect Pet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먼저 읽어요. The Perfect Pet. 그러면 완벽한 애완동물. 이제 뜻을 모르면 빨리 번역본 보세요. 이게 번역본이야. 그러면 완벽한 애완동물. 나에게 딱 맞는 애완동물. 오케이. The Perfect Pet. 문학은 무조건 전체의 제목을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우리나라에서 이 픽션 스토리의 지문을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위 스토리에 대한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위 스토리는 뭐에 대한 것인가? 위 스토리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이 정답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조건 너다섯 번 읽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The Perfect Pet, 완벽한 애완동물. 이걸 읽은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맨 뒤를 읽어요. 그래서 얼리 챕터 읽는 방법은 미국 요 책만큼은 이 뒤를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읽는 거예요. Mose and Hala are excited when their parents agree to get a pet. 모즈하고 할라는 부모님이 애완동물 기르는데 동의하자마자 엄청 이제 신나했어. But they each have different ideas of what the perfect pet should be. 근데 둘의 생각이 달라. 서로 자기가 이제 키우려는 그 애완동물, 완벽한 애완동물이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여기까지는 제가 번역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화도 그렇고요. 요즘 드라마도 그렇고 그냥은 안 봐요. 그냥은 절대 안 봐요. 넷플릭스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냥 클릭해서 안 봐. 꼭 여러분들은 딱 치면 짧은 그 프리뷰를 보죠. 민영은 누구와 결혼을 한다. 근데 누구는 바람을 피고 있다. 민영은 그의 바람을 알아차리지만 속을 참고 있다가 드디어 복수 작전을 펼친다. 과연 복수는 될 것인가? 까지 보고 재밌겠는데? 클릭!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긴 드라마나 긴 영화나 긴 하여튼 그거는 너무 기니까 볼 엄두를 못 내. 보기 전에 프리뷰를 클릭한단 말이에요. 그죠?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가 수백 개 있는데 어느 영화를 볼지 모르는데 항상 영화 프리뷰를 요즘은 긴 것도 안 봐. 그래서 1분짜리 틱톡이나 1분짜리 쇼츠 영상으로 봐서 영화 짧은 줄거리를 빨리 익히죠. 재밌겠는데? 그런 다음에 클릭하고 영화를 보잖아요. 얼리 챕터는 챕터보다는 짧지만 그렇다고 일반 리더스보다는 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만만치 않게 길어. 특히 4, 5 레벨은 길단 말이에요. 그냥 엄두를 안 낼 수도 있어. 아우 길어, 아 읽기 싫어 이럴 수도 있는데 뒤에 요거만으로 재밌겠는데? 읽어볼까를 불러일으키는 리딩 입맛 다시게 해주는 요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가 제가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이것도 번역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읽어. 그런 다음에 어떤 스토리인지 알 것 같다. 얘네 둘이서 애완동물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했더니 둘이 생각이 달라. 얘는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얘는 그러니까 하여튼 애완동물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반복돼요. 리얼리스틱 픽션은 뭐고 이건 의미 없고요. 똑같은 거가 반복되니까 딱 한 번만 제가 번역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읽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이거는 미국 애들 기준이란 말이에요. 미국 애들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 레벨 3에 있어서 6페이지를 하루 만에 읽어라 라는 건데요. 절대 이 6페이지를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조차도 미국에서도 반만 읽어라, 좀 느린 애는 반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 챕터를 읽어서 하루에 내가 리딩 시간을 딱 10분 잡았다. 그러면 10분어치 해당되는 게 몇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챕터별로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읽는 거는 고학년 가면 이렇게 맞춰 읽으면 되는데 시간이 없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요 페이지를 되게 심도 있게 읽는 애들이 있어요. 읽고 생각하고 또 번역본도 배고 뭐 이렇게 막 다시 한번 읽고 뭐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사실 10분만 리딩을 하면 되는데 10분 동안에 한 페이지밖에 못 읽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28권밖에 안 되잖아요. 레벨 3가. 각각의 레벨이 23권 또는 28권이 맥시멈이래요. 그러면 28권을 미국에서는 1년 동안 권장을 한단 말이지. 근데 천천히 읽고 막 논쟁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28권을 1년 동안 읽을 필요는 없고요. 요 한 권이 챕터가 보세요. 챕터가 챕터 몇 가지 있나? 챕터 4까지 있어요. 챕터 4. 챕터 4까지 있고 페이지 수는 24페이지까지밖에 없어요. 24페이지까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한 권당 3일 읽을 거야. 4일 읽을 거야. 이 작전을 짜야 돼. 24. 그러면 4일 읽을 거다. 그러면 4, 6에 24. 하루에 6페이지 읽는 거고 내가 일주일에 한 권씩 읽을 거야. 그러면 7일이면 24. 7, 3, 21, 7, 4, 18. 하루에 3페이지만 읽으면 되죠. 자, 그런데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사실 3페이지가 뭐야. 번역본 보면서 막 미치도록 빨리빨리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 뒤에 이거를 보고 아이들이 막 이제 여러 개 막 쑤셔 있잖아. 그럼 어느 걸 먼저 볼지 모르는데 뒤에 요 짧은 프리뷰 스토리를 보고 아이가 이제 어떤 걸 먼저 집어들면 재밌으니까 애가 빨리 읽어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물어봤더니 천차만별이지만 하루 만에 다 읽었다. 밤새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 자기가 공부하는 게 되게 많아서 시간이 많지는 않아갖고 하루에 리딩 시간을 딱 20분만 잡았다. 그럼 20분어치만 읽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챕터 페이지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진짜 20분어치만 읽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챕터를 절반으로 나눠서 한 챕터가 6페이지만 딱 3페이지만 나누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식. 저는 여러분 아이들의 스케줄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과외가 어마무시하게 많고 학원도 돌리고 방과 후까지 다 하고 줌 수업까지 해서 너무 시간이 없다면 저는 얼리 챕터 리더는 진짜 하루에 10분 리딩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왜 10분을 잡느냐? 30분, 40분, 1시간 책 못 읽어요, 요즘 아이들. 진짜야. 근데 10분이면 꽤 많은 양을 읽습니다. 맥시멈 20분? 20분 정도 리딩하면 정말 재밌게 읽어줘요. 엄마가 아이한테 읽어주는 것도 2, 30분이면 되지 엄마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읽어주면 일단은 기절하고요. 엄마가 더 이상 엄마표 리딩을 잘 못해요. 완전히 방전이 돼갖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현진이 막 필 받을 때 막 3시간 읽어주다가 일주일 동안 알아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하루에 딱딱 맨날 bedtime story라 그래서 20분에서 30분 매일매일 읽어줬더니 자기가 한글 읽고 나서부터는 본인이 항상 매일 20분 30분 읽는 게 이렇게 습관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얼리 챕터스를 한 방에 28권을 빠른 시일 내에 읽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규칙적인 습관화돼서 매일 칼처럼 한 챕터를 읽건 반 챕터를 읽건 10분어치를 읽건 20분어치를 읽건 매일 같은 시간에 챕터북 얼리 챕터북 읽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5분만 읽어도 돼요. 그래서 아마 한 달 뒤에 10분, 또 한 달 뒤에 20분으로 늘려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10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좀 고레벨 가서는 20분으로 가도 되고, 여하튼 간에 규칙적으로 가야 되고, 같은 시간에 양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오늘 필 받아서 막 많이 주잖아요. 그럼 그날은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안 하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밥 잘 먹는다고 오버해서 많이 주면 결국 다 토해내는 거랑 똑같아요. 얼리 챕터는 규칙적으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챕터를 읽는 거 때까지 딱 읽고 반드시 음원으로 그날 읽은 챕터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 마지막 챕터 1, 챕터 2 다 읽고 나고 마지막 챕터 끝날 땐 풀로 읽어야 되고요. 왜 얼리 챕터를 mp3 음원으로 듣는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기승전결 긴 장편의 스토리를 영어로 진짜 다 알아들을 때쯤 되면 여러분의 영어 듣기 실력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 생활이나 픽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토리를 굉장히 mp3로 많이 들은 아이들이 넷플릭스나 영화나 모든 미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듣게 되고 실제적으로 미국 가서도 자막 없이 그 어떤 도움 없이도 그냥 바로 직청직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해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넷플릭스나 영화 보면 못 알아듣고 막 그들의 빠른 발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mp3로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막 눈으로 책은 많이 읽어도 귀로는 안 들리는 애들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시했던 게 있어요. 현진이한테 책을 읽어주면 반드시 음원, 미국 사람 음원, 영국 사람 음원, 빠른 속도, 정상 속도로 꼭 듣게 해줬어요. 그러면 너무나 재미있게 지가 읽었거나 제가 읽어준 걸 밤에 mp3 들으면서도 안 자고 있어요. 왜 안 자? 그러면 혼자 자면서도 뭐 난리야. 그러고 울기도 하고 왜 그래? 그러면 그 스토리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미 알아는 들었고 왜냐면 이해는 다 됐잖아요. 모르는 거 해석도 해줬기 때문에 진짜 원어로 다 듣고 나면 스토리가 감동이래. 눈물이 났네. 이래. 그리고 뭐 또 한 번 들어. 그만 자. 한 번 들었으면 아니야 또 한 번 들을래. 그리고 진짜 반복해서 듣기가 가능하게 해주는 게 스토리가 재밌거나 감동적이거나 너무 재미있었거나 하여튼 너무 스토리가 뿅 가잖아요. 진짜 mp3를 들어요. 근데 재미없고 밋밋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아직 못 읽는 애들은 엄마가 아주 재밌게 해석본 읽어가면서 읽어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해석본 보면서 재밌게 읽어야 돼요. 이 해석하는 법은 알려드렸죠. 통문장으로 그 영어를 모르는 부분을 쫙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 이 뜻이구나.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거는 요렇게 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I bet that's how I feel when I see a kitten. 이 부분을 번역을 몰랐다. 그럼 밑줄도 긋고 요렇게. 요거는 지워지는 볼펜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들이 뭐 모르는 거 있다. 여기서 뭐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Mouse and Hala giggled. 이걸 몰라. 그러면 모르겠어. 이렇게 해놓고 절대 여기다 한글 뜻 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번역본 봤더니 모우스와 엘라가 막 낄낄댔다. 그 뜻이구나. 그런 다음에 다시 영어만 읽어. Mouse and Hala giggled. Mouse and Hala giggled.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내가 다음번에 읽었을 때 Mouse and Hala giggled. 알면 지워도 된다. 뜻 알았으니까 이제 지워야지. 이거는 지워지는 볼펜, 칼라펜, 프릭슨 교보문고에서 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잠깐 나 좀 봐. 이 맵핑이요 다 똑같아요. 링컨 더글라스님. 리얼리스틱 픽션은 뭐고
미스테리는 뭐고 이 장르 이야기예요. 매핑된 스토리 매핑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장르를 설명. 미스테리란 뭔가, 리얼리스틱 픽션이란 뭔가, 뭐 이런 거. 신화란 뭔가. 이게 계속 다른 책에도 반복되어 나가겠죠. 딱 한 번씩만 번역할 거예요. 신화는 옛날에 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야. 신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스토리 매핑이 아니라 신화는 뭔지, 미스테리는 뭔지, 리얼리스틱 픽션은 뭔지 그 장르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전 책에 계속 반복되어 나와서 그때마다 번역은 안 할 거예요. 딱 한 번씩만 번역하고 그 다음에 반복된 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요 부분입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거는 절대 모범답안 안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름 찾아 쓰는 거 이름 찾아 쓰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제가 다 써줄 수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 써라. 근데 막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야 되는데 미리 모범답안을 주면 아이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답을 안 줄 거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얼리 챕터스를 이제 레벨별로 이제 다 한 레벨 끝나면 그 다음 레벨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얼리 챕터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제 두꺼운 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브리지 챕터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리 챕터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맨 뒷페이지에서 나오는 이걸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 맨 뒷페이지에서는 뭐 너는 뭘 할 거야? 너라면 키우겠니? 여기서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뭐야? 이 책에서 정답 찾아서 쓰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것도 있는데 왜 이거를 그냥 영어로 계속 여러 번 읽냐면요. 이런 것들이 다 IB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받게 될 질문이라서 이런 질문의 형태에 좀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좀 저레벨은 소리내어 읽는 것을 되게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픽션에 나오는 게 90%가 다 생활회화예요. 넌픽션은 생활회화에 안 쓰여. 화산이 폭발하나 중력을 가한다. 이거 우리 일반적인 말 안 쓰잖아요. 근데 픽션에 나오는 말은 다 일상생활회화예요. 픽션의 가장 강점은 회화가 터진다. English conversation이 터지는 거고 어휘력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왜냐하면 넌픽션은 공부, 시험 치르기 위한 거지만 넌픽션에 있는 어휘를 평상시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다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과 평상시 쓰는 어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과 어휘만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다 보면 회화력이 빵 터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방학 때 픽션북을 되게 많이 몇백 권 읽고 온 아이들이 이상하게 개학하고 나면 굉장히 막 어휘력이 발달되고 말을 되게 잘해. 나 지금도 기억나네. 시애틀에 4학년 때 학교를 다녔는데 4, 5학년 우리 반에서 좀 어리버리했던 애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되게 놀려대고 걔랑 안 놀라고 그러고 말을 잘 못해서 미국 애들은 말빨 좋은 애들한테는 끽소리도 못해. 운동 잘하는 애한테도 끽소리 못해. 아니면 아주 끝내주게 잘생겼거나 이쁜 애한테도 끽소리도 못해. 걔네는 장난 아니야. 그리고 운동 잘하는 애들한테 진짜 끽소리 못하는데 걔네들이, 그리고 말빨 좋은 애들, 그냥 진짜 말 잘하는 애들한테는 걔네들이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에베베베 말도 그러니까 애들 뭐야 좀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덤이라고 막 애들이 놀려댔던 애가 있는데 우리가 다 경악을 했던 게 여름방학이 되게 길잖아요. 걔네는.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고 왔을 때 걔가 갑자기 하! 이러면서 선생님이 발표했더니 막 먼저 손을 들고 well I think 뭐 이런 거여서 저는 그때 무슨 스피치 학원이라도 다녔는데 그 당시는 학원 자체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다들 와우 이랬다니까 선생님도 Hello Jordan What happened to you?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조던 엄마가 나중에 얘기하고 조던은 근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픽션북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그런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말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read aloud 해갖고 애가 거기 있는 말을 막 내뱉으면서 굉장히 유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나갖고 현진이를 이제 픽션 벤치마크사 뭐 콜린스 옥스퍼드 어렸을 때 현진이 어렸을 때 책 엄청나게 사재기 했거든요. 그 기관용 책. 그래갖고 항상 소리내어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현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 옆에서 라이브 방송할 때 네 그렇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할 때 말을 결코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 또래 치고는
굉장히 창피함도 없고 굉장히 발표력도 강하고 애들립도 되게 강해요. 엄마랑 짜고 한 것도 없어. 막 저도 늦게 들어가고 지도 어디 갔다 오다가 급하게 빨리 나가간다 그러면 막 들어와서 바로 하거든요. 근데 저랑 특강 바깥에서 오프도 해봤지만 서로 짜고 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뱉는데 굉장히 똘똘하게 말을 잘해요. 그리고 영어로도 굉장히 잘해요. 지금 영국에서 어떤 발표를 했는데 그냥 나만 alright, so 되게 잘해요. 그게 어디서 생겨난 힘일까 생각해봤더니 굉장히 어렸을 때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을 소리내어 낭독해서 읽었고 지가 좋아했던 건 참 많이 반복해서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말을 잘 써요. 특히 얘는 인용을 잘하거든요. 근데 픽션의 최강점은 회화력이 세져요. 여기가 픽션은 다 회화 얘기잖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지 마라. 너 잘못했지. 반성해라. 다 어떤 회화어가 들어간 게 픽션이잖아요. 넌픽션과 달리 말문이 빵 터지게 하는 거는 픽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는 것을 되게 강추하고 특히 큰 따옴표에 있는 거는 굉장히 소리내어 읽으면 좋겠다. 이 말을 되게 하고 싶습니다. 오렌지 나무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장르 매핑표는 기존 스파던 과학에서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소개해 줬는데, 정말 강추, 개강추. 너무너무, 이 책은 다시는 못 만나요. 사실 이번에 숫자가 안 되면, 수입 자체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